지금부터 같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양문석, 죄송합니다. 이 양문석 의원님 그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조금 보충하려고 합니다. 저도 준비를 했었고 저희 지역구에서 이 피해자가 제보를 해왔는데 그걸 제대로 다루질 못했는데 양문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뤄주셔서. 자, 보겠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왜 그거부터 나옵니까? 예, 자, 저게 KOK 코인 사기 홍보 타임라인입니다. 쭉 보시면 보도가 있었고 이게 사기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광고형 기사, 그러니까 기사처럼 생겼는데 광고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 실제 광고가 나옵니다. 저렇게. 저거 다 보신 거죠? 네, 다 봤죠. 예. 예, 저거 다 사실이죠? 다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게 결정적입니다. 저기 보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다 조선일보, 조선비즈, IT조선, 디지털조선인데 전부 대표가 한 사람이에요. 대표가. 알고 계셨습니까? 저게 다 한 사람이라는 걸?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 그래요? 그러면 이 피해자들에 대한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계사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형사적으로는 사기 방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민사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제가 이게 소장을 가져놨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KOK의 피해자들이 디지털 조선일보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KOK의 사건은 절대 울산지검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90만 그리고 피해액이 4조입니다. KOK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사기꾼들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와 KOK 간의 커넥션도 밝혀주시길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 고소를 하시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법률가시니까. 물론 만만치 않겠죠. 그렇지만 저희 피해자들은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 사기꾼의 방조한 사기 방조범도 분명히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같은 계열사의 같은 대표가 저렇게 한 것을 보면 이게 상당히 조직적이었다 이렇게 보입니까? 그렇죠. 2022년 5월 14일 날 공영방송 KBS에서 KOK를 고발하는 방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자들이 당연하게 투자금 회수하고 고소고발을 하려고 그랬겠죠. 그러면 KOK 입장에서 그걸 막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단순히 말로만 막을 수는 없죠. KBS 정도의 위력이 되는 언론사를 통해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KBS에 필착할 정도의 언론사는 조선일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KBS의 사기 고발 보도를 막기 위해서 조선일보를 이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은자 대표님 같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저런 광고나 기사를 보고 광고형 기사를 보고 기사형 광고를 보고 피해를 키운 측면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죠. 제가 이제 그 고발장을 한번 써봤거든요. 그랬더니만 2022년 7월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KOK에 돈을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돈을 집어넣겠습니까? KBS 방송만 있고 그 후에 조선일보 광고가 없었다 그러면 아마 투자할 생각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증거가 있고 언제라도 저희가 다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장관님. 네. 장관님. 저 기사처럼 쓰여진 광고요. 저거 좀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마 다 아니 지금 나왔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표기를 하게 돼 있죠. 아니 물론 기사형 광고라고 돼 광고라. 있는데 그 기사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라는 표기를 하게 돼 있는. 아니 걸-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표기를 돼 있어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사인 줄 아니까 문제죠. 변호사님 그거 보고 어떻습니까? 피해자들 반응이. 이것이 단순하게 기사용 광고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디지털 조선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을 얻어서 상을 주는 겁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KOK가 품질 만족 대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그 광고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모집책들도 KOK가 너무 훌륭해서 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광고용 기사하고는 좀 약간 틀린 것 같죠. 여기 장관님 이 관련한 네네. 좀 조사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한 물론 아마 이 부분은 벌써부터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런 기사용 광고 게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동안에도 꽤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이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야당 박정환 간사님께서 또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박정환 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시하고 하라고. 마음에 예, 상처가 크시죠? 네. 물질적인 피해도 심하실 거고요. 네. 지금 상황을 좀 아시는 대로 쭉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게 이게 왜 문제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KOK 피해자 대표로서 지금 활동을 하면서 지금 KOK 문제점은 일반 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기를 당했는데도 사기 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전전긍긍 쫄면서 누가 알까봐 두려워서 알리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 글이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에게 들킬까 막 전전긍긍하는 피해자들을 보면서 제가 용기를 내라고 그냥 우리는 사기 당한 게 내 잘못이 아니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분명히 사기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기가 조직적으로 너무 큰 언론사에서도 공조를 했고 같이 표기되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투쟁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눈이 왔을 때도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올 여름 정말 더웠는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저희 투쟁으로 여기 이렇게 보듯이 싸워왔는데 아무 정부는 저희에게 답이 없습니다. 탄원서도 내봤고요. 진정서도 내봤고 윤석열 대통령께 만나자는 제2면담 요청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도 했고 그런데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었고 조선일보는 저희가 조선일보 때문이다라고는 솔직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여기 계신 분들도 왜 조선일보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선일보는 우리가 사기라고 인지하고 KBS 방송을 보고서 약간 들끓게 일어났을 때 이 기사가 딱 나옴으로써 위에 상부 조직들, 윗사람들이 봐라. 일반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 인터넷 신문도 아닌 조선일보가 이렇게 나왔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만 그 상황에는 너무 불안하고 안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기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사기가 아니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일보니까요. 일반 인터넷 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그렇게 광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믿고서 조금 기다려보고 좀 따라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날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21년도 4월에 시작해서 2022년도 4월 11일인가 그때 2019년이죠. 그때 런칭한 조선일보가 어떻게 저희에게 이런 케이스타디에게 상을 줍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그때부터 의문을 품고 의문 제기를 하고 메일도 보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또 그럼 우리 같은 서민들은 우리 같은 피해자들은 어디 가서 무슨 호소를 해야 되는지 정말 방법이 없어서 우리 변호사님과 우리 피해자 연대를 해서 우리 한번 밝혀내보자 싸워보자 하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게 해주셔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 대표님 네. 지금 몇 분이나 같이 함께 활동하세요? 저희 방은 1,156명이 있고 그리고 법적 대응으로 하는 우리 팀들이 한 190명 있습니다. 정부가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조치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저희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 또 여기서 드리면 안 되겠지만
비호 세력이 혹시 관련돼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사기꾼들 옆에는 정관예우 변호사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돈이 없어서 피해자들은 변호사님을 선임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고소 피고인들은 사기꾼들은 벌써 정관예우 변호사님을 쓰셨더라고요. 선임계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님의 수임료는 도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 피해자의 돈 아닐까요? 어떻게 우리는 1,000만 원, 2,000만 원도 못 주는 변호사비를 거기는 정관예우 무슨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 출신의 변호사님을 선임하셨더라고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무섭습니다. 예, 그럼 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고소를 당한 상태여가지고 아, 말조심을 좀 해야겠습니다. 조선일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반응이 저희가 7월 달에 메일도 보냈고 근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밝혀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달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선정이 되고 우리 그냥 이 기사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인가 날짜를 솔직히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조선일보 앞에서 약 70명 가량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어느 팀장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날 억수같이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때 미디어 팀장님이 내려오셔서 분명히 저에게 사기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녹취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에게 뭘 해주겠냐. 사과 방송 내고 사과문 내시고 또 그 대상을 준 거를 취소하시라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나요? 분명히 내일 바로 전화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조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입장이 어떻게 되냐고. 조선일보 입장과 본인 팀의 입장은 지금 현장이 다르다. 좀 더 의논해서 연락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다가 또 하소연을 하고 어디다가 확인을 해야 되고 어디서 밝혀내야 되는 겁니까? 예. 혹시 지금 네. 조선일보와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평소에 쭉 생각해 오던가 간결하게 좀 말씀을 해보시죠. 요청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이요. 밝혀주십시오. 저희 최상위책 모집책이 미국에서도 지금 잡혔습니다. 적색수배가 내려서 잡혔는데도 아무것도 지금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그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이 굉장한 많은 돈을 벌어가면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도 많고 제보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적색수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잡혔는데 미국에 보석금을 내고 지금 나와서 또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정말 그 몇 푼 없어서 피해자들 모으는 자체도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사기를 당해서 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피해자도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서 재판 중에 또 연기되고 마지막 7월 12일 날 재판을 받았는데 내년 5월 27일로 또 연기됐습니다. 그 내년까지 그 우리 피해자한테 가진 피해 금으로 계속 카지노를 즐기고 있을 거 의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 저만 당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 못 하시는 분들 옆에도 부모님도 자식도 자녀가 당할 수 있는 게 사기입니다. 조직적 사기는 저희 이런 일반 시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무슨 법 윤 대통령께서도 민생을 위해서 무슨 법을 만들겠다 굉장히 저희는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게 실행으로 되고 있는지 피해자들이 욕심에 의해서 사기를 당했다라는 표현과 표정을 하지 마시고 왜 당했는지 그 당한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알아서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조선일보는 제발 사과문 발표하십시오. 그리고 대상 준 거 취소하십시오. 네. 저희는 그걸 바라겠습니다. 민정비 의원님 마무리 좀 네, 해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KOK 피해자 분들은 지금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